코치원 플러스 박상영입니다. 제가 주말에 부산에 갔다 와서 강의를 하고 어제 이렇게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조회수가 제법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제목 자체가 이제 언어치료사들의 양심 고백이라는 진실 고백이라는 이제 제목을 보고는 도대체 뭔 소리야 해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제목을 쓴 이유는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교육에서는 선생님들 전부 다가 다 언어치료사들이었어요. 언어치료사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오전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고 오후에 이제 직접적인 도구질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수업 방향이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도구질을 가지고 학생과 중재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계속 실습을 하고 제가 그에 맞춰서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FI 워크샵 에코에서 하는 모든 교육에서는 제가 실습을 해주고 실제로 아이들과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는 게 제 수업의 특징이고 그게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저는 지금까지 FI를 배우러 외국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실습이거든요. 도구들을 가지고 그때 해봐야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로만 얘기해주고 해봐라 그러면 우리 한국 치료사들은 하나도 못해요. 그리고 전부 다 앉아서 다 뭐 석박사 땄으니 고개만 흔들고 있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격증만 시간 떼고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요, 말을 못해요. 도구제를 가지고 눈에 보여도요, 그걸 가지고 아이가 생각하게 하려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이는 당연히 그렇게 뭐 못 먹은 보리자루처럼 하고 그냥 이렇게 말도 버벅거리는 치료사를 보고 무슨 신뢰가 가겠어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실습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봤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목에 탁 걸린 듯이 턱 걸려서 말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수없이 그 아이들을 말하게 하려고 단어를 가르치려고 언어 치료를 해왔던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말로 하는 그런 수업에서 안 될까? 그것은 뭐냐면 소리를 못 내는 아이는 당연히 뭐 20개월 이후로 말을 못하면 어떻게든 그거는 소리를 발달시켜서 내는 기관을 발달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런 기능들은 얼마든지 반복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이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온다라는 것을 하는 것은 사실 언어치료사들이 많이 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치료사들이 처음에 배우라서 상당히 이제 판단 미스를 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언어적인 그런 기능을 빨리 발달시켜서 소리를 내고 말하게 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학습으로 연결시키면 더 잘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런 데서 상당히 치료사로서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긴장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실습을 시켜보면 전부 다 말이 버벅거리고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머릿속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 아이가 그 말을 하게끔 몰아가고 있다. 마치 양떼를 몰아가는 것처럼 계속 그쪽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면 나도 모르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답을 정하고 딱 가는 그런 뭐 답정너처럼 이렇게 하는 자신들을 보고 놀란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 정말 언어치료사들이 제가 하는 교육에서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FI를 배우려고 하는 치료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게 공공연하게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번 기수만 그러고 저번 기수는 안 그랬나요? 제가 지금까지 엘코협회에서 교육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석박사 학위를 막론하고 경력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됐건 제가 실습을 시켜서 학생이 돼보게 하고 학습자가 돼보게 하고 또 중재자가 돼보게 하고 지켜보고 했을 때 모든 치료사들에게서 동일하게 나왔던 반응이다. 고백이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만큼 도구지가 가지고 있는 효과도 크고 이 프로그램이 그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얘기한다. 즉 짧은 순간에도 이 성인인 치료사들의 그런 뇌 구조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잘 배워서 잘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바람은 그겁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개판으로 배우고 어디 싸구려로 돈 싸게 받는 데만 찾아다니고 줌으로만 배워서 실제로도 써먹지 못하면서 문제집만 풀고 그러고 하냐.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냐라고 신세 한탄이나 하는 치료사나 원장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똑바로 배워라. 똑바로 배우고 싶으면 엘코로 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치료사들도 간판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교수가 가르치니까 뭐 했다. 어떤 교수가 뭐 했으니까 했다. 이러니까 이렇게 줄타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줌으로 배운 선생님들은 썩은 동아줄을 잡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FI는 다른 도구지와 다르게 해답지 자체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 직접 와서 다 해보지 않으면요. 뭐가 답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선생님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초창기에 배웠던 치료사들은 막 답을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요. 왜냐? 직접 다 해보니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줌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다 그 트레이너들이 일일이 도구지를 잘했는지 다 확인을 해주나요? 그렇게 확인해주면은 수업할 시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뭐 하나도 제대로 못 배웠을 거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아이들도 지난 코로나 시대 때 줌으로 배울 때 딴짓했어요. 대학원생들도 딴짓하고 대학생들도 딴짓해요. 별짓을 다 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치료사들이 그 5일 동안 줌으로 교육하는데 딴짓 안 할까요? 카톡 오면 카톡 안 볼까요? 화면에 띄워놓고 카톡 치고 있지 않을까요? 다 이것저것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딴 자격증으로 장애아동 이리저리 한눈 팔고 딴짓하고 이런 아이들한테 내가 너를 집중시키고 머리를 쓰게 해주겠다 이런 사탕발림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배운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본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종이 쪼가리가 증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나고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배웠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치료센터를 가는 것도 좀 더 나은, 더 실력이 있는 곳에 가자는 거지 종이 쪼가리로 포장해서 하는 그런 곳을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엄마들이 속아서 가는 것이지 그 속을 다 알면 당연히 안 가겠죠. 저는 치료사들 중에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냥 어디 가서 시간 때우기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애들이 나아지지 않는다. 제 결론은 그거예요. 어머님들 아무리 수소문하고 찾아가봐도 그 어디에도 수도권에 이 1000만 명이 사는 이곳에서 어디에서도 인지기능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베테랑은 없다. 왜? 그렇게 교육시켜주는 곳을 꾸준히 다니면서 배운 사람이 없다. 예,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외국 나가서 배운 거예요. 한국에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거를 또 꾸준히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엘코라 협회라는 만들어서 좀 제대로 좀 교육을 해보자. 속으면라도 뭐 줌으로 하면야 돈이 한순간에 몇 천만 원은 벌겠지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배워서 나간 사람이 뭘 써먹어서 뭘 제 덕에 배웠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하지를 않는 거고요. 이러한 점에서 갈수록 언어치료사들이 FI를 배우려고 하는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야 맞고요. 왜냐? 사실 많은 어머님들이, 장애아동 어머님들이 7세까지의 치료 시간을 비중을 뒀을 때 아마 언어치료가 거의 50% 60%를 차지할 거예요. 근데 50% 60%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발달이 좀 느리거나 지능이 조금 낮은 아이들한테는 언어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7세부터는 철저하게 느끼는 건 언어치료의 한계가 점점점 민낯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학습의 영역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 걸 느끼신다. 그래서 엄마들이 인지학습이라는 부분을 찾아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더 슬픈 거는 발달장애 아동들, 아주 발달의 심각성을 가진 아이들, 뭐 지적장애가 심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자폐가 아주 심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사실상 언어치료를 받았음에도 결국은 반영암암 주구장창 내뱉는 앵무새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7세 이후로는 어떻냐? 당연히 그대로 계속 평생을 가겠죠. 이런 부분에서 언어치료사들의 판단 미스는 자신들에게 빨리 찾아온 이 아이들의 언어적인 소리내는 기능에 초점을 두다 보니 이 언어가 도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뇌 기능과 소리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뭔가 사고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소리내고 단어카드 읽는 식으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커버린 자폐 아동들, 어느 정도 한글을 거의 뭐 스스로 떼었다고들 하죠. 그런 아이들이 특정 단어만 쓰게 되고 특정 표현만 반복하게 되는 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쭉 해오면서 언어치료의 비중이 컸지만 그와 함께 인지치료의 비중, 이 아이의 뇌의 고른 발달을 필요로 하는 뇌기능 발달에 초점을 둔 치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언어치료를 오래 해왔고 언어치료로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원장들, 그래서 지금은 종합센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언어치료로 유명해졌고 돈 좀 벌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향후 삶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갖췄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통 팔아먹고 사회성 뭐 1대1 뭐 이런 잡다한 것들로 애를 뺑뺑이 돌리다 보니 아이들의 산만도만 더 높아졌지 내 기능은 떨어져 버린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정도의 경제력이면 분명히 최상의 서비스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쓰잘데없는 볼품없는 것들을 헛짓거리들을 너무 많이 배우고 왔다. 그래서 제가 이런 헛짓거리를 아이가 만지고 따라하면서 보낸 그 많은 신경회로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릴 정도로 해야지만이 이 아이는 이제 뭔가를 보고 배울 수 있다. 그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1년간은 거의 그렇게 아이들을 들들 볶아가면서 그 헛짓거리를 집착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벗어버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마 언어치료사들이 MFI를 배우면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게 이거였어 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내가 그동안 시간 때우려고 써왔던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근대화한 것도 헛짓거리인데 FI 이 좋은 걸 가지고 또 다른 헛짓거리를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충분히 FI를 하면서 언어 치료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니 좀 이제는 비울 건 비우고 썩은 것들은 좀 도려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길이 있으니까. 길이 있는데 나는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다니기만 하면 정신만 사나워진다. 저는 그래서 이 언어치료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빨리 방향을 바꾸게 될 거다. 빨리 바꾸는 게 더 나을 거다. 내가 못 모르고 막 이렇게 배웠던 것들 가지고 아이 말하게 한다 좋아했지만 말하게 하는 거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걸 경험하는 것은 정말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면 치료사들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고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줄 수 있다. 그러니 FI를 선택했다면 FI에 올인을 해라 라고 제가 강의 때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7세까지의 그런 장애 아동들, 발달 장애 아동들이나 언어 발달이 느린 아동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고민의 모든 해답은 FI에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언어 치료에 지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사람이 내 기능이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언어적인 능력도 좋아져요. 저는 그것을 어머님들이 언어적인 능력도 좋아지니까 내 기능도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 기능이 좋아지면 언어적인 기능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들이 향후 7세 이후에 겪는 어려움은 이 아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이 결국은 엄마와 아이의 발목을 잡는 거다. 그거는 언어치료사가 해결할 수 없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FI 전문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FI를 아주 잘하는 원장이 있다면 저는 그곳에서는 뭔가 길이 있을 거다. 근데 원장이 FI를 모르고 할 줄 모른다. 그곳은 이미 치료 환경 시스템이 가장 열악하고 형편없는 치료사들이 많은 곳이다. 센터에 우두머리인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아이들에 대한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마음이 없다면 당연히 그곳에는 날파리들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프로가 아마랑은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섞여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수도권에 많은 수만 개의 센터들이 있겠죠. 근데 어머님들이 좀 잘 가려서 레벨을 잘 보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언어치료사들 중에서 FI를 배웠다면 배우고 나서 또 돌아가 보니 당장은 언어치료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 아이는 언어치료도 좀 어느 정도 됐으니 FI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유혹들이 생길 거고요. 지금 당장 먹고 살면서는 FI도 하나 하니까 케이스가 늘어나니 좋을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괴로울 겁니다. 왜? FI를 하려면 내가 너무 많은 걸 배워야 되는데 기존에 해왔던 언어 치료를 하다 보면 배울 시간이 없어요. 왜냐? 그것들에서 하는 것들을 맞춰서 또 따라가게 되면 사람은 점점점 예전의 것에 익숙해져서 또 사고는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언어치료사들이 이 동영상을 본다면 정말 여러 번 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치료 과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안타까웠던 아이들이 만약 FI를 배웠다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그러면 아마 확신은 드실 거다. 이미 FI를 한번 저희 엘코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아마 그 확신은 점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치료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그 짜증과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왜냐? 아이를 생각하게 만들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치료사들도 FI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고 또 배우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그 언어와 인지는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언어 치료사들끼리도 많은 경쟁을 하겠지만 저는 언어 치료사와 FI 중재자와 경쟁한다면 저는 FI 중재자가 무조건 이길 거다. 그것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 자체가 아, 당장은 말을 하는 게 원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머리가 똑똑해진 아이를 원할 거니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치료사의 생명력에도 과연 어떤 게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는 이유는요. 정말 FI가 점점 더 절실히 필요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럴 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바람에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발달장애 아동들 7세 이전에 제대로 인지적인 기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남은 세월을 고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그럼 7세 동안 받은 건 뭐냐? 라고 엄마들이 반문을 하면 저는 쓰잘데기 없는 헛짓거리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왜 그게 헛짓거리였는지는 제가 얼마든지 증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이한테 해주는 것들을 엄마들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애가 이런 걸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모든 문제들은 다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 그냥 옷장에다가 옷을 계속 처박아 놓았던 거예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뭐 하나 옷 찾으려면 다시 다 꺼내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부모님들이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 치료에서 FI를 빨리 만나면 빨리 만날수록 정말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진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